그래. 얘들아, 사는 게 개같지? 내 얼굴도 개같지 뭐야. 근데도 부자가 됐다.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성공이 올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3학년에 1학기 그 부진이 있었어요. 그죠? 그쵸. 근데 2학기에 점수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하나만 말하면은 이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노트를 활용하는 법이 변했다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은 답을 맞추려고 하는데 숙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단순하게 답을 적어 내려가서 숙제를 끝내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제 풀다가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다 적어놨다가 방법론적으로 풀이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좀 고려했다라는 더 고려를 하고 얘기는. 노트 정리랑 또 문제랑 노트 사이에서 더 첨삭 같은 거에도 조금 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숙제를 풀어가는 거 안에서. 근데 뚜비도 말은 진짜 어려운데 네. 말 다 정리하면 네. 방법이 맞지 않으면 네. 정리했다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잘 듣겠냐고. 듣는 사람 다 도망가지. 네, 그냥 주의합시다. 탈바가지 쓰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팽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거는 방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방법이 맞지 않는다면 이제 그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답에 의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9월 10월 달에는 70점대에서 80점대에 머물러서 70이라고 해도 나쁜 점수는 아니었죠 사실. 2등급 맨 꼭대기였으니까. 네. 그러던 점수가 이제 1등급을 회복한 거는 겨우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때 좀 그 조급함 같은 건 없었는지 좀. 확실히 이제 조급함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기를 여기서 더 하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면은 그냥 문제집을 사가지고 무조건 유형을 외우는 게 맞는 건가 했었긴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수능은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그거를 풀려면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냥 한 2달, 수능 보기 2달쯤 전부터 계속 그냥 노트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로 치중하는 기보다는 내용을 그쵸, 하는 내용을. 노트를 좀 정리를 좀 집중적으로 했다. 그쵸. 그리고 시험도 보긴 봤죠, 그죠? 시험도 안 본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대략 그 사탐이 이게 뭐 썩 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2등급 맨 꼭대기 그 수학이 있었는데 네. 그 정도가 되고 지금 대략 그 국영수사 점수가 한 1.75 정도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전교 한 3, 4등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시로 돌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작전이 없었던 건데 수시와 정시 중에서 무언가를 버릴 생각 자체를 근데 아예 하지를 않고 수시는 수시대로 준비를 하고 또 정시는 정시대로 준비를 하던 편이어서 굳이 수시에다가만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작전이 없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그냥 한 건지. 사실 이게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좀 하는 게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면 슈퍼맨인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쭉 그냥 균형 정도를 좀 이루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균형을 이룬 편이에요, 그치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급함이 없었는데 그 조급함을 좀 갖지 않았을 어떤 그 노하우라는 게 있는지 혹시? 이제 좀 멘탈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거나 아예 그러니까 좀 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자기만의 노하우가 뭐냐. 막바지에 가면은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진짜 노트 정리하는 애들, 봉투 모의고사 푸는 애들, 그냥 학교에서 자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어떤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한눈으로 보고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그냥 멘탈에도 가장 손상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지. 어느 정도 좀 자기의 그 정책 같은 것들을 정해서 그쵸, 정리해놓고 확고하게, 네. 그걸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네.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자습하는 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습을 분명히 많이 하는데 점수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은 상황인데 자신이 공부하면서 자습하는 데 대한 차이점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슬럼프에 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적극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아이들이 시간을 학교에서 때우면서 네. 그 차이점이 좀 있는지 좀 잘 나오는 친구들과 안 나오는 친구들의 자습하는 차이 그 자세의 차이점은 좀 있나요? 확실히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자습이 일단 첫 번째로 자습하는 시간이란 게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자습이 보통 아이들이 뭐 야자 시간이나 선생님이 특별하게 자습 시간을 줘야만 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냥 짬짬이 시간이 나면은 그거를 다 자습 시간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다시 자습을 해서 복습을 하거나 일단 그런 점의 태도 자체가 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로 이제 자습을 할 때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자습을 할 때 이제 뭐 아까도 계속 이제 말했던 것들인데 잘하는 애들은 보통 자기가 뭘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냥 아이들은 자습 시간에 문제 풀고 채점해가지고 다 마지막에 옆에 한테 자랑하고 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묵묵하게 풀어나가고 채점하고서 위에다가 이제 코멘트 그냥 하나씩 달죠. 이 단원에선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더 내일 더 해라 이런 거를 달아놓고 스스로가 좀 뭐가 부족한지를 아니까 부족한 거를 정리를 하고 네, 부족한 걸 정리하고 아는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해야 될 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네. 그냥 시간 내에 그냥 문제를 많이 떼어내 나가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강박을 갖는 사람들은 큰 장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은 목적이 좀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그 시간에다 채우는 거고. 맹목적으로 그냥 시간 채우고 양만 채우는 거죠. 실제로 많잖아 그런 애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시간대로 풀어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다. 그쵸.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뭐 될 순 있는데 그쵸. 최상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게. 좀 건방지게 그럼 자기는 최상이니까 어디 해봐라 아니요, 이런 그럴 때도 얘기네. 아니시는데. 이게 좀 듣는 게 테러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다들. 근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을 건데, 네. 그게 뭐 공부 양의 변화보다는 능동적인 어떤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공부량 자체도 늘었지만 자세가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을 해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론 시간의 양은 필요하지만 한 시간을 해도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슬럼프가 있었던 게 이제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겨울방학 지나서 이제 홍티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원에 들려라. 학원에 들려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그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은 건지. 영향을 확실히 받았죠.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질문 드리는 시간이 늘어나서 노트 첨삭에도 더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에서 맨날 혼자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간쯤에 한 번쯤은 해이해지는데 학원에 한 번씩 왔다 가서 선생님들도 보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리프레시도 하고 절 보면 리프레시가 돼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막 입이 트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그쵸. 전 이런 사람입니다. 리프레시를 주는.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횟수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 번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주의인데 네. 일반적으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묶어서 네. 한 번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나은 것 같은지. 물론 다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번 와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개를 다 해봤더니 한꺼번에 모아놓고 나중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아두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써놨을 때 어떤 의도로 뭐를 몰라서 해놨는지를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한 최소한 이틀이나 하루 정도 내에 와가지고 제때제때 질문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에 대한 그 텐션 같은 거하고 기억력이 네. 이 텐션도 쫙 떨어지거든요. 기억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감흥 자체도 좀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팁이 분명히 좀 있긴 있네요, 그죠? 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인데 좀 또 다른 어떤 노하우가 모아서 오는 것이 시간적인 이점이 있을 순 있으나 네. 자기가 그걸 왜 그렇게 몰랐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체크해냈던 게 뭔지 그런 것들의 기억력이 감소하고 네.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여러 번 와서 시간은 좀 그렇더라도 네.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정리 잘 하죠? 네. 말 더럽게만 해,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차 살 거야 아마도, 발로는 애 날 거야 아마도, 머리가 자랄 거야 상구도,